이제 우리 7,700권 회사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7,700권 회사로 들어가셨나요? 자, 이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우리가 8월 15일 날 11번 매출 과세로 해서 제품 1,000만원을 그냥 처음에 보이는 황금물산으로 해서 외상한 거에 대한 전표를 하나 끊을게요. 자, 하셨나요? 훌륭해요. 제가 대충 입력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했는데 다 해내셨어요. 자, 그럼 1,000만원에 우리 11번 매출 과세를 해서 그냥 외상으로 끊었어요. 그럼 8월 15일 날 입력을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7월부터 9월로 하면 아니오라에 새로 불러오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하면 1번 칸에 들어와 있죠. 보이시나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이 8월 15일 이 전표를 예정 때 누락한 거예요. 지금 이기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하도록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메인 매출 전표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정신고 누락분이고 확정신고서에 반영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어서, 자, 그럼 지금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서 누락해도 원래 날짜에다 쓰는 거예요. 이 날짜에 쓰고, 자, 그럼 위에 보시면 여기 간편 집계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옆에 화살표가 작은 게 있죠. 화살표 작은 거. 자, 이걸 클릭을 하시고, 그럼 세 번째에 예정 누락분이라고 여기 버튼이 있죠. 예정 누락분. 자,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창이 뜨죠. 그러면 여기에 쓰는 월이 확정신고 개시 연월, 그럼 지금 2기니까 2020년 10월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2020년 10월이다 라고 쓰고,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K랩은 친절하게 이 글자가 적혀 있는데 스마트에는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날짜를 써야 되니까 1기였으면 4월이라고 쓸 거고, 지금 2기니까 10월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세무사의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번 나올까 알려드리는데, 회계사의 시험은 무조건 입력해서 반영하는 식이에요. 부가세 신고서 직접 작성 안 해요. 매매처 전표 입력해서 반영시키니까 누락분은 이 설정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10월이다 라고 쓰고 확인 누르시면 위에 누락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뜨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다시 7월부터 9월인 거를 새로 고침하면 아니오라고 하면 얘가 사라졌을 거예요. 예정신고서에서는 얘가 사라졌죠. 그럼 확정신고서로 가면 이제 10월부터 12월 해서 아니오라고 하면 33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원래 이해가시죠? 그래서 원래 작성 일자에 당연히 맞춰서 메인 매출 전표는 쓰는 건데, 이제 예정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들어가게 할 거면 방금처럼 예정 누락분이라고 써주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게 메인 매출 전표 문제에서 이제 이런 기능을 써서 우리 확정신고서에 예정 누락분에 반영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방금 했던 여기 작업 예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여기 적혀 있으니까 뭐 쓰지 하다가도 글자 보면 개시 연월이 우리 확정신고니까 10월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기니까 이 날짜 쓰시면 그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지금 수정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상으로
하나를 좀 해보게.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4월부터 6월로 가볼게요. 그럼 몇 개 불러와지는 거 있나요? 몇 개 불러와지는 거 있죠? 하셨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장 한번 누르세요. 이 상태에서 지금 4월부터 6월이라고 해서 지금 뭔가 불러와진 거 있죠? 없나요? 하나도 없어? 있어요? 네, 하나도 없으면 딴 회사 가려고. 우리 같이 있는 걸로 하려고. 그럼 시험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수정 신고를 하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1,000만 원짜리 하고, 그리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100만 원이 빠졌다라고 하면, 자, 수정 신고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날짜를 여러분 클릭하시고, 자, 천천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쓰면 신고 구분이 커서가 들어가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신고 구분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에 수정 신고라고 있죠? 그럼 수정 신고 클릭하고 1차로 한다. 이건 한번 빠뜨린 거 넣고 뒤에 또 빠뜨린 거 있으면 거기다 또 엎어서 2차, 또 빠뜨리면 3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차다라고 하면 지금 오른쪽이 수정 신고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신고한 건 이거였는데 빠뜨린 걸 더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수정 신고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빠뜨렸으면 여기 1,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1,800만 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정기신고는 800만 원 했는데 얘가 1,8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빠뜨린 걸 이제 수정신고서에 더해가지고 제대로 신고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수정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면 여기 5번에 1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셨나요? 그럼 이제 입력이 다 끝났으면 얘도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되겠죠. 가산세 맞아야 돼요.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왼쪽이 정기신고죠. 왼쪽이. 그럼 정기신고할 때는 이 금액으로 신고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누락한 거 반영하니까 이 금액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해가셨나요? 그럼 얘 둘이 차이가 누락한 납부세액이네. 왼쪽이 정기신고할 때에 우리 제대로 신고한 날에 얘를 한 게 이 금액인 거고, 이번에는 우리가 빠뜨린 거 넣고 나니까 이 금액이 됐으니까 제대로 했다면 이 금액을 내야 됐는데 110만 원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100만 원이 누락한 납부세액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이제 26번 가산세 클릭하고 26번 그리고 탭 키를 누르면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왼쪽은 정기신고, 오른쪽이 수정신고. 그래서 왼쪽 안 들어가요. 근데 얘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2차라면 1차 때 들어간 금액이 있는데 그게 또 가산세 더해주고 계속 더해져 가는 거예요. 저 이 6차까지 해봤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고 거래처가 계속 하기 싫어요. 빠뜨렸다고. 그러면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납부 불성실이 작게 나오니까 주는 날에 바로바로 신고해 주는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거래처 끊고 싶죠. 그죠? 근데 큰일은 아니에요. 뭐 벌금도 지가 내는 거고. 내가 빠뜨리면 마음이 안 좋지만 걔가 빠뜨렸으니까 그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기도 변함없어요. 71번. 방금 100만 원이었죠? 그럼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얘는 지금 7월 25일 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월 2일 날 한다고 볼게요. 8월 2일 날. 그러면 지금 1개월 이내죠. 여기 수정신고가 항상 한 달 이내 다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단 10%는 똑같은데 10만 원인데 1개월 이내면 우리는 90% 감면이니까 10%만 부과할 거예요. 그래서 공 2개만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10,000원이 될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왜 만 원인지? 1개월 이내 하면 90% 감면이죠. 그리고 납부 지연해서 100만 원 하면 창이 뜨죠. 그럼 2020년 7월 25일 날 한 건데 지금 2020년 8월 2일 날 한다. 그러면 8일이라고 나오죠. 이게 계산할 때 이렇게 날짜 세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날짜를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라는 표현을 해요. 지금 7월 25일부터 8월 2일이죠. 그러면 초일이 7월 25일인데 이 날짜는 빼고 26일부터 계산 카운팅을 해서 8월 2일은 포함시켜서 센다는 뜻이에요. 그게 불산입 산입이 적어놓은 글자에 얘는 포함한다 안 한다가 초일 산입 불산입, 얘도 포함한다 안 한다가 말일 산입 불산입. 그러면 손가락 세 보면 26, 27, 28, 29, 30, 31, 1, 2 그래서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라고 얘를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얘 8일 됐으면 확인하면 2,000원 나왔죠,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여기에 온 거는 결코 우연 아니다. 방금 우리 영세율 있었죠. 100만 원 제가 하자라고 했죠. 그럼 100만 원 하면 여기 5,000원 나오잖아. 그럼 여기 가면 얼마 해야 되죠? 그렇죠. 얘랑 똑같이 해야 된다 했잖아. 90%면 10조 공 하나 떼면 되겠죠. 그러면 5,000원 적혀 있는 걸 500원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정신고예요. 위치는 똑같죠. 위치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처음 보면 엄청 낯설까봐. 근데 책 마음에 안 들게 최근 거에는 얘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정말 운 없게 우리 거에 나오면 당황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자고 한 거고, 시험 때는 방금 했던 것처럼 뭐 저장하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들어올 때부터 여기 날짜에서 너무 마음 급하게 엔터 빠바박 치지 말고 여기 수정 신고하고 여기 1차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빠뜨린 거 써서 지금 얘 둘이의 금액의 차이를 확인해서 그 차이만큼을 누락한 납부세액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71번 집어넣고 73번 집어넣고 우연 아닌 거 확인하고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수정신고예요. 수정신고가 오히려 가산세 계산할 때 마음 편하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공 2개 떼면 돼요. 공 2개 떼면 나중에 누락한 그 기한후 신고를 미래에 만나시는 분은 더 쉽다는 걸 느낄 거예요. 통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얘가 누락한 납부세액이에요. 그리고 다 1개월 이내 하니까 20%인데 50% 감면이라서 공 하나 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더 쉬워요. 그게 오히려 예정신고 누락한 게 제일 어려워요. 그걸 여러분들은 잘했기 때문에 훌륭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 수정신고 누락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다른 거 보면서는 만날 거니까 그때 또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와 같이 우리 즐거웠던 부가가치세하고는 이제 이별을 하고 빠이빠이 하시고 이제 우리 매일 매출 전표 구경할까요? 593페이지로 가서 우리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우리 한 회차만 풀었던 것 같아 기억이. 우리 전에 584페이지는 풀었잖아. 아닌가요? 아니다. 이 페이지 아니구나. 죄송해요. 521페이지 가야 된다. 그죠? 우리 510페이지는 풀었었죠? 521페이지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자, 그럼 회사는 위에 257번 펴시고 275번이구나. 275번 들어가시고 제가 여기 교실에 있는 치약으로 양치를 하면 입이 갈증이 나요. 좀 오래됐나? 우리 학원에서 줬는데 아니
교무실에 있는 거 쓰면 안 그런데 제로만 양치를 하면 입이 계속 말라요. 저 왜 저러지? 똑같은 데인데 턱가 안 좋나? 이거 계속 목이 잠겨가요. 자, 혹시 유통기한 지나면 그런 거 아니죠? 치약은 유통기한 없지 않나? 다들 모르는 거 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우리 사장님이 좀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치약을 줘요. 그리고 화장실에 무조건 비데를 둘라 그래요. 딴 건 안 해줘요. 그 두 개만. 좀 신기하죠. 그게 사람의 복지라고 생각하는 기준인가? 아니 뭐 저는 아무 치약이나 쓰니까 주니까 좋긴 좋은데 쟤는 입이 마르네. 직원이 유통기한 지난 거 챙겨줬나? 자, 이제 우리 다 준비되셨죠? 일반 전표 문제 같이 그냥 문제 보고 같이 바로 입력하고 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원활히 잘 하시니까 봐도 되겠죠? 자, 첫 번째 1월 25일 날 전기 부가가치세 2기 확정분에 대한 납부세액 599만원 미지급 세금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보통예금에서 전자납부하였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저는 무조건 돈 낸 거부터 쓰죠.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날짜 1월 25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59만 9천원 납부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차변 쓸 건데 미지급 세금으로 반영되어 있대요. 그러면 차변에 미지급 세금을 지워주면 되겠죠. 그죠? 성격이 보너스 문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1월 29일 제품을 매출하고 광주 상사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220만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거래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자, 대손 처리하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죠. 그럼 대손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도 났으니까 당좌 자산을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전환해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날짜 1월 29일 날 제품 매출하고 광주 상사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받을 어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받을 어음 지울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광주 상사 거 220만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지워야 되겠죠. 자, 그럼 차변의 계정하면 뭐죠? 그죠? 부도 났으면 부도라고 치면 부도 온가수표 계정하면 하나밖에 없잖아. 아래는 대손충당금이니까. 그죠? 그럼 이때 제가 어떤 생각 가지자 그랬죠 옛날에?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거래처 써야 되는구나. 부도 치면 하나밖에 안 나오면 뭔가 찝찝하다는 느낌으로 쉬울 리가 없다 생각해서 거래처 써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그죠? 그런 말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죠? 그죠? 자, 다음. 자, 1월 31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삼삼의 주식을 전부 4천만원에 매각하였다. 주식 처분 관련 비용 3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우리가 보유 중이던 걸 팔면 항상 제일 먼저 장부에 있던 거 지우는 게 먼저 하는 게 좋죠. 그럼 우린 지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었네요.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파는데 자, 얘 팔았으면 장부에 있던 금액을 지우는 거죠. 먼저 3천만원을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 돈 받는데 우리는 4천만원을
봤는데 3만 원 빼고 보통 예금에 들어왔네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 예금에 3,997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어차피 처분 관련된 비용은 팔면서 손해본 돈이니까 이익 본고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에 자 금액이 얘가 플러스가 났죠. 자 수익의 자리는 차변 대변 중 어디죠? 그래 있죠.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997만 원. 위에 마이너스가 뜨면 손해니까 차변, 플러스 뜨면 우리 이익이니까 수익 대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다음 2월 21일 회사는 액면가액이 한 주당 5,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한 주당 5,500원에 발행하고 전액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1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자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 나오나봐. 그래서 얘 없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식 발행하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 지겹도록 뭐라고 외쳤죠?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노르지 걸린 만큼 외쳤죠. 그럼 주식수가 지금 우리 1,000주인데 액면가가 한 주당 5,000원이라 그랬으니까 500만원 쓰는 거고 대변의 자본금 500만원. 자,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받죠. 그럼 보통 예금으로 이번에 발행한 발행가액은 주당 5,500원 1,000주니까 550만원이 되겠죠. 그럼 50만원 주식 발행 초과금인 줄 알았는데 10만원 현금 나갔네요. 대변에 현금으로 10만원 나가고 그럼 이 10만원도 뭐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우리는 우선 상기할 건데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고라고 문제에서 말해줬으니까 그냥 대변에 나머지는 전부 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다음 2월 26일 신축 중인 공장의 건설 자금으로 사용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2,20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며 공장은 내년에 준공 예정이다. 자, 우리가 문제를 보는데 이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뭔가를 건설하고 있대, 신축하고 있대. 그리고 자본화 대상 이런 글자가 있으면 그냥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는 걸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키워드로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 구자에서 돈 나간다는 거죠. 그럼 2월 26일 날 대변의 당좌 예금에서 220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다 라고 해서 220만원 써주면 되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에 이제 여러분이 숙제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자, 지금 분개하고 있는 거 적고 계시죠? 적었으면 분개 연습을 따로 하지 말고 적어 놓은 걸 보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해요. 문제를 쭉 읽어요. 신축 중인 공장 건설 자금으로 사용한 특징 차입금 이자 비용 쭉 읽으시고 나서 그리고 분개해 놓은 거 보니까 이거 가지고 대변의 당좌 예금이 이것 때문에 나가고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을 쓰는구나. 책 보듯이 읽고 그래서 분개했던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한번 좀 쭉 읽으세요. 우리 앞에 일반 전표 연습한 내용도 있죠. 그것도 하면서 그 문제 읽고 분개해 놓은 걸 책 보듯이 같이 맞추면서 이거니까 얘를 이쪽에 썼네, 이거일 때 이 계정 과목 썼네.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쭉 한번 책 읽듯이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분개 문제를 새로운 걸 풀라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렇게 책 읽듯이 읽으면 분개 이해가 더 높아져요. 나중 되면 나도 모르게 외상 매출금 회수해서 대변했었구나 계속 생각하면 회상 매출금 회수했다 그러면 대변했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보면서 읽었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분개를 쭉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해놓은 분개였는데 풀 때하고 또 읽을 때하고 느낌 달라요. 그런데 읽으면서 내가 이거니까 이거 차변했었구나 대변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일반 전표 끝났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로 갑시다. 자, 이제 9월 3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주식회사 둘리상사에 550만 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일단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11번 매출과세죠. 그죠? 자, 그리고 얘 결과는 이용자산 처분 손익 어떻게 될까요? (100만원) 손해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장부가액이 1000만원에 사서 400만원 달았으면 600만원짜리인데 우리는 얘를 550 포함이니까 내 돈은 500만원이죠. 그럼 600만원짜리를 지금 500만원에 팔았으니까 결론은 100만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결과가 그게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다시 확인해야 돼. 그거 하려고 제가 지금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먼저 시작할 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장부가 600짜리 500에 팔면 100만원의 손해가 나와야 된다. 그럼 장부에도 우리가 생각한 결과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날짜 9월 3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기계장치를 팔았어요. 금액은 500만원에 별도, 거래처는 둘리상사,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개는 혼합. 썼죠? 다음 이제 우리 아래에 그럼 쓸 때 자, 첫 번째 하는 건 대변의 유형자산 계정 과목의 취득원가를 써주는 거죠. 그럼 대변의 기계장치에 1000만원이다라고 쓰고, 두 번째 할게 차변의 기계장치 다음 번호. 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따로 찾지 말고 다음 번호 쓰는 습관 들이세요. 왜냐하면 스마트 A에서는 짝지 안 보여요. 어차피 다음 번호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자, 그냥 여기 썼던 번호에 다음 번호 쓰면 자기 짝지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만원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 받는지를 차변에 쓸 건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우리는 다음 달에 말일에 받기로 했죠. 그러면 미수금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얼마죠? 550만원이다. 받을 돈까지 써야 이익인지 손해인지 알잖아.
그리고 쓰고 보니까 위에 마이너스 100만 원 써 있네요. 그러면 내가 잘했네. 마이너스면 손해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분계가 들어오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다음 9월 6일 날 주식회사 한가락에서 8월 5일 구입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자, 이번에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반품받았죠. 반품하고 승생계산서를 받았죠. 그럼 이번엔 51번 매입과세 그대로 가야 되겠죠. 자, 날짜 8월 그냥 할게요. 8월이 아니라 9월 6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우리는 반품을 했어요. 금액은 마이너스 3천만 원. 거래처는 한가락.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이 경우에서 자 보세요. 날짜가 8월 5일 날이라 되어 있으면 시험 때는 무조건 알리바이가 되어 있어요. 8월 5일에 산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8월 5일 전표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럼 이때 지금 보시면 51번 매입과세에서 이거 이렇게 분계되어 있는 거 그대로 마이너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기계장치, 대변에 미지급금 적혀 있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미지급금하고 상계한다라고 했죠. 지금 제가 이거 그냥 본 이유는 여러분도 이렇게 보고 그럼 그대로 마이너스로 지금 9월 6일자에 분계 혼합이라고 해서 차변에 기계장치,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방금 8월 5일자 그 전표랑 똑같은데 마이너스로 써져 있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보고 쭉 써도 되는데 이제 미심 적으면 가서 확인해서 그대로 마이너스라고 쓰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9월 9일 회사는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한 후 부품 교체 비용 220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식회사 을지로부터 수취하고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게차는 구입 당시에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그럼 지금 이 돈이 자, 일단 우리 세금계산서 수취한 건데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일 거고, 자, 이 부품 교체한 게 해당 부품 교체로 지기차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것으로 판명됨. 자, 그럼 이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이죠. 그럼 계정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얘 알려주고 있나봐. 그죠? 왜냐면 지게차 가지고 또 딴 계정 가면 이야기할까봐 이렇게 인지를 시켜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알았네. 돈은 다음 달 말일날 지급할 거니까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니 미지급금이라고 할 거고. 자, 그럼 9월 9일날 51번 매입과세고 우리는 지게차 부품 교체를 했고, 품목은 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민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자, 200만 원의 별도죠. 220만 원 포함이니까 거래처는 주식회사 을지,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우리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했고, 대변에 이 돈은 다음 달 말이 우리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죠?
9월 23일 업무용 승용차를 파이낸셜 코리아로부터 운용 리스 조건으로 리스하여 영업팀에서 사용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사는 리스료를 임차료로 분류하며 대금은 다음 달 말일로 지급하기로 함. 분계는 다 말해줬네.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알려준다. 그죠? 그럼 과세 유형은 뭐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 그러면 53번 매입 면세가 되겠죠.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증빙이라 그랬잖아요. 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53번 매입 면세. 왜냐하면 우리 금융 보험 영역은 면세잖아요. 그래서 리스회사, 캐피탈에서 다 면세예요. 면세업자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말이 없죠. 임차료라는 이런 말이 없죠. 운용 리스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냥 임차료예요. 원래 운용 리스는 원래 임차료예요. 금융 리스는 우리 거예요. 근데 우리를 못 믿기 때문에 소유권을 안 넘긴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도가. 운용 리스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냥 리스 회사 거예요. 그걸 빌려 쓰기 때문에 그냥 임차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장님이 운용 리스, 금융 리스 고민하고 있죠. 서스럼없이 가서 운용 리스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 내가 편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이에 대해서 다시 현재 가치로 바꾸면서 내 거는 넘길 일도 안 해도 되고 제일 좋죠. 그래서 무조건 운용 리스인 거예요. 회사 가면.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다 적혀 있다. 그죠? 월리스로 해가지고 그럼 계산서니까 자, 날짜 9월 23일 날 53번 매입 면세고 월리스료 금액 3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없고 거래처는 파이낸셜 코리아고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체크하고 분계는 혼합. 자, 이번에 영업팀에 사용하는 리스료죠. 그러면 800번대의 임차료를 사용하고 다음 우리 이 돈을 지금 다음 달 지급할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다라고 처리하고 다음 9월 30일 주식회사 날짜로부터 구매 확인서에 의해 상품 1000만 원을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500만 원은 즉시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이번엔 구매 확인서에 의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 52번 매입 영세죠. 자, 그럼 1000만 원인데 자, 실수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산 거는 상품이죠. 원재료 아니고 상품 바꿔줘야 되고 1000만 원치 샀는데 500은 보통 예금,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 상품도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500만 원 나머지가 되겠네요. 자, 그럼 9월 30일 날 52번 매입 영세고 우리는 상품을 샀고 1000만 원에 우린 영원. 거래처는 날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체크하고 분계는 혼합. 그럼 우리는 원재료가 아니고 상품을 산 거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500만 원을 줬고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75회차를 같이 풀어본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531페이지로. 자, 쉬었다 합시다.